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 아래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신입 문화해설사 이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녀의 입사 후 첫 대형 공연인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음악회였습니다. 이가은 씨, 저기 중앙 로비에 손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주의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가은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옆에 놓인 꽃병을 치면서 물이 지나가던 유명 지휘자의 악보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가은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이건 오늘 공연할 악보인데. 지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주의 팀장이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즉시 새 악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가은 씨, 당장 사무실로 와요. 사무실에서 강주의 팀장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실수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정식 발령 전에 잘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작은 체구에 구부정한 할머니가 이가은에게 휴지를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아가씨. 처음이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엔 익숙해질 거랍니다. 이가은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강미옥. 그렇게 이가은과 강미옥 할머니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존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며칠 후 예술의전당에 새로운 음악 감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민수,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휘자였어요. 그의 취임 기념 음악회가 크리스마스 직후에 열릴 예정이라 예술의전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콘서트홀에서 청소를 하던 강미옥 할머니는 그랜드 피아노 위를 닦으며 무심코 건반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아련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청소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이가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점심 거르신 것 같아서요. 이가은이 작은 샌드위치를 건넸어요. 이 둘의 우정은 그렇게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늦은 밤,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내일 있을 정민수 신임 음악 감독의 취임 기념 음악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특히 이가은에게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식 발령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내일 음악회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하성민도 참여한대.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대. 동료 직원의 말에 이가은은 더욱 긴장되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준비를 마친 이가은은 빈 콘서트홀을 지나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강미옥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건반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죠. 그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이가은이 다가가 물었어요. 강미옥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무슨 생각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로 이 무대에서. 아니에요.
그냥 늙은이의 헛된 기억일 뿐이랍니다. 이가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취임 음악회 당일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음악 애호가들이 속속 도착했고 이가은은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연을 앞둔 피아니스트 하성민이 갑작스런 고열로 입원한 것이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강주의 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성민 선생님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오늘 공연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스태프의 보고에 강주의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체 누가 컨디션을 체크했어요? 강주의 팀장의 시선이 이가은에게 향했습니다. 이가은 씨, 당신이 피아니스트 케어 담당이었잖아요. 이가은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담당한 건 객석 안내였어요. 피아니스트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취임 음악회가 망칠 위기에 처했어요. 강주의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몇몇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옥 할머니였어요. 제가 대신 연주해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강주의 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청소부가 어떻게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민수 지휘자가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주의 팀장이 상황을 설명했고 정민수는 강미옥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강미옥 할머니가 콘서트홀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주름진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첫 음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슬픔과 그리움, 절망과 희망이 음표마다 스며든 연주였습니다. 이가은은 할머니의 연주에 넋을 잃었어요.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그 손이 이제는 마법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주의 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음악 전문가들도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죠. 특히 정민수 지휘자의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응시했어요. 마치 오래전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합류할 준비를 하세요. 정민수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이분과 협연하겠습니다. 강주의 팀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리허설도 없이 어떻게? 괜찮습니다. 이분은 정민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분의 연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의 공연은 예술의전당 역사상 가장 특별한 공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와 세계적인 지휘자의 협연이라는 믿기 힘든 조합이 만들어낸 음악은 관객들의 영혼을 울렸어요.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아티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정민수가 무대 위에서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미옥 선생님이시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러나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연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청소부 할머니의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라는 제목의 영상은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음악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연주 덕분에 역사적인 행사가 되었죠. 이가은은 오히려 이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예술의전당이 조용해진 후 이가은은 강미옥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직원 휴게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강미옥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래전, 나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도 하고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협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내 마지막 연주 날. 바로 이 무대에서 내 아들이 사라졌어요. 6살이었던 우리 정우가. 강미옥 할머니의 이야기에 이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25년 전의 크리스마스 이브, 할머니의 인생을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날 나는 베토벤 황제 협주곡을 연주했어요. 내 커리어의 절정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묻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내 매니저와 함께 백스테이지에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받는 동안 아이가 엄마를 보러 간다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당 전체를 뒤집어도 찾지 못했죠. 그날 폭설이 내렸는데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가 납치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내 아들을 잃게 한 그 피아노를. 그럼 25년 동안 계속 아드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국을 돌아다녔죠. 심지어 해외까지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우리 정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다시 이곳 예술의전당으로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사라진 이곳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 할머니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쪽짜리 음표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이건 정우와 나눠 가진 거예요. 정우가 3살 때 첫 피아노 발표회에서 선물로 준 거죠. 할머니가 목걸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정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강미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체념했어요. 내 아들은 살아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누군가가 휴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지휘자였어요.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의 연주 영상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이 그 연주를 극찬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25년 전 사라진 피아노의 여제 강미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주의 팀장은 강미옥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청소부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에 친절하게 대했죠.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수 지휘자가 강미옥 할머니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가은도 함께 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강미옥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우연히 들었습니다. 2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한 이야기를.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정민수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반쪽짜리 음표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강미옥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가 내민 펜던트는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반쪽짜리 음표. 두 조각을 맞추면 완벽한 음표가 되는 펜던트였죠. 이건 어디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예술의전당 근처에서 기억을 잃었죠. 6살 때였어요. 이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6살, 25년 전, 폭설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는 할머니와 정민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저를 발견한 분이 현재 세계적인 지휘자 김도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양자로 삼아 키워주셨어요. 제게 남은 것은 이 목걸이뿐이었죠. 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목에 걸린 자신의 펜던트를 풀어 정민수의 것과 맞춰보았어요.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음표가 하나로 완성되었죠. 정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정우. 정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양부모님은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며 지휘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어젯밤 할머니의 연주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가은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모자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강미옥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들. 이제 내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 있구나. 그것도 내가 사라진 바로 그 무대에서. 그날 저녁 예술의전당 직원들 사이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였고 더욱 놀랍게도 새로 부임한 음악 감독이 그녀의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강주의 팀장은 이제껏 강미옥 할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했어요. 반면 이가은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했습니다. 정민수는 그날부터 강미옥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모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 왜 피아노를 그만두셨어요? 어젯밤 연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강미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잃은 후로는 피아노를 칠 이유가 없었어. 내 인생의 의미였던 아들이 사라졌는데 무슨 음악을 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강미옥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꿈만 같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있다니. 어쩌면 내 피아노의 DNA가 너에게 흘러갔나 보구나. 정민수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란 환경과 양부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부 김도진은 정민수를 발견했을 때 이미 유명한 지휘자였고 아이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빈자리였습니다. 내일 양부모님을 뵙게 해드릴게요. 그분들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예술의전당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강미옥 할머니와 정민수 지휘자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25년 만에 재회한 피아노의 여제와 지휘자 아들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강주의 팀장은 이전과 달리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청소부 할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녀는 이제 예술의전당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죠. 특히 정민수 지휘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반면 이가은은 강미옥 할머니에게 항상 친절했던 덕분에 정민수 지휘자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이가은을 공연기획팀 부책임자로 발령 내렸습니다. 축하해요, 가은 씨. 동료들이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가은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심으로 대한 것뿐인데요. 그날 오후 정민수의 양부모인 김도진 지휘자와 그의 아내가 예술의전당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미옥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의 연주는 언제나 제 음악 인생의 영감이었습니다. 김도진 지휘자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강미옥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해준 것들을 모두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김도진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정민수는 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었죠. 한편 강미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피아노의 여제 강미옥의 극적인 귀환이라는 뉴스는 전 세계 클래식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어요. 세계 유수의 공연장과 오케스트라에서 할머니에게 특별 공연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다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대에 설 수도 있을 텐데요. 강미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해 볼게. 2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라 많이 부족할 테지만 어머니의 연주는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강미옥 할머니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클래식 음악계는 들썩였습니다. 25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피아노의 여제라는 타이틀로 특별음악회가 기획되었어요. 강미옥과 그녀의 아들 정민수가 함께하는 모자 콘서트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25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아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연습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손목과 팔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죠.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내가 포기했던 25년,
그리고 내가 혼자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러나 연습이 계속될수록 할머니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연습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연습을 이어갔죠. 할머니, 제발 쉬세요. 이가은이 간병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가은아, 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 그건 내가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이야. 한편 강주의 팀장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음악회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외부 언론에 강미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허위 정보를 흘렸고 이로 인해 음악회에 취소 압박이 들어왔어요. 정민수 씨, 어머님의 건강 상태로는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음악회를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정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도 이해했습니다. 그때 이가은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지휘자님, 레퍼토리를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체력 소모가 적은 짧은 곡들로요. 그리고 공연 시간도 줄이면. 정민수는 이가은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고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도 이 변경안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공연 전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강미옥 할머니가 갑자기 실신한 것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할머니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연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정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정우야. 내일. 정우야. 내일. 우리 약속대로. 함께 연주하자. 강미옥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몰라. 내가 25년 동안 꿈꿔왔던 그 무대를 포기할 순 없어. 의사는 강미옥의 상태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공연은 무리라고 조언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단호한 의지 앞에 결국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한 곡만이라도. 내 아들과 함께. 그날 밤 정민수와 이가은 그리고 예술의전당 모든 스태프들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강주의 팀장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공연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 공연 당일 콘서트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음악 애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 뒤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할머니? 이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단다. 내 아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 이건 기적이야.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민수가 먼저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 후 특별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25년 전 이 무대에서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오늘 같은 무대에서 어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제 생명의 은인이신 어머니 강미옥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왼쪽에서 이가은이 강미옥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은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강미옥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정민수는 지휘대에 올라 오케스트라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자의 첫 번째 곡은 베토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25년의 이별과 상처, 그리고 극적인 재회의 이야기를 담은 영혼의 대화였어요. 관객들은 그들의 연주에 매료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연주 중간 강미옥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예전의 기교를 완벽하게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정과 영혼을 담아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할머니의 요청으로 변경된 곡이었어요. 바로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정우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던 곡이었죠. 이 곡은 내 아들이 처음으로 배웠던 곡입니다. 6살 때 그의 작은 손가락으로 열심히 연습했던 곡이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정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다정하게 지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 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피아노 소리만이 영혼을 울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관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수는 지휘대에서 내려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25년의 이별과 그리움, 상처와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기억이 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어머니와 함께 피아노 치던 기억이. 그리고 그날 밤, 눈 내리는 예술의전당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두 사람의 재회와 음악회 성공 소식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5년의 기적, 피아노의 여제와 지휘자 아들의 감동 재회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강미옥 할머니는 공연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휴식을 취했고 정민수는 어머니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음악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이가은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게 되었어요. 예술의전당은 강미옥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강주의 팀장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강미옥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다시 모든 것을 찾게 될 줄이야. 정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음악과 함께. 그렇게 청소부 할머니의 피아노는 다시 한번 세상을 감동시켰고 잃어버린 기억과 인연을 되찾는 기적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울려 퍼진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인생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가은은 지금도 종종 그날의 공연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교나 완벽함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렇게 바뀌었답니다.